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벌써 제4과목입니다. 노동시장론. 5개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법규가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법규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만 따라 하세요 하니까 오히려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노동시장론을 좀 등한시해가지고 과락 내지는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좀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깊고 너무 어렵게, 특히 일장 파트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파트에서 헷갈리고 또 계산문이 나오니까 그냥 포기할래, 넘어갈래, 이러한 분들이 많아 그래요.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도 충분히 맞추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노동시장 이해인데, 자 1절 전반적 개요 파트지만 요거를 앞에를 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노동수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동수요. 노동수요, 먼저 용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동수요, 수요. 노동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구인자가, 회사 사장님이, 아시겠죠?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주 입장, 구인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요거 맞추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노동 공급이에요. 노동을 공급해요. 그죠? 노동자가 노동을 공급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구직자가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회사 사장님이, 구인자가, 노동 공급은 누가? 구직자가. 그래서 요거는 구인자가, 요거는 노동수 구인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면 만약에 요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임금 P 임금이가. 자, 이쪽은 노동 수요량, 노동 수요량. 아시겠죠? 노동 수요, 정확하게는 수요량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노동 수요 하는 것이죠. 노동 수요량. 이 정확한 말입니다. 하지만 노동 수요 이렇게 좀 짧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쪽은 우리가 이제 굳이 영어로 말하면 웨이지, 그 W라 표시하고요. 이쪽은요, 레이버 디맨드입니다. 원래는요, 레이버 디맨드인데, LD. 우리가 노동 공급은 레이버 서플라이인데 LS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앞에 그냥 LD에서 그냥 L만, 여기다 그냥 L 쓴다. 노동 공급도 LS이지만 L 씁니다. 왜? 그래프만 보면은 이게 노동 공급인지 노동 수요인지 알기 때문에 있죠. 그러면은 노동 수요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구인자의 입장에 보면 임금, 왼쪽이 임금이니까 임금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임금이 떨어지면 그만큼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하면 임금이 너무 많아. 감소합니다. 어때요?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자, 원래 곡선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그냥 계산하기 편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인구가 한 명당 200만을 된 나는 10명을 고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용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용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동수요량, 고용량 같은 말인데,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뽑으려다 보니까 200에서 이제 250달러, 한 명당 250달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10명이 아니라 이제는 한 7명밖에 못 뽑겠네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150으로 떨어지면, 아이고, 야, 한 3명까지 뽑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A에서 C로 갈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임금의 변화다. 임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나온다. 아시겠죠? 나중에 탄력성할 때 임금의 변화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항상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비율, 큰 것이 분모고 작은 것이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분모고 노동 수요량이 뭐라고요? 분자이다. 왜?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그죠? 변화율, 노동 수요량의 분자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잠깐 책 보시면 1번 노동 수요입니다. 노동 수요. 1. 노동 수요에 의의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노동 수요는 1번 노동 수요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줄거세요. 일정 기간 동안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노동 수요를 하는 것은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직원 10명이 필요해. 그러면 당장 이 시점 이 순간 당장 뽑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3일이건 일주일이건 아니면 한 달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죠? 일정 기간. 그래서 우리는 노동 수요는요, 한마디로 일정 기간이다. 기간.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요, 자, 우리가 취업률을 구한다. 작년도 1년 동안에 취업률이 얼마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날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말하면 제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자, 틀고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그러니까 1분 동안 물이 흐르고 난 상태에 1분이 탁 뜨는 순간 잠궈서 1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이 얼마냐? 이거 알아보는 거잖아요. 흐를 유자. 그래서 유량이네, 유량. 유량이네, 유량. 플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간혹 가다가 일정 기간입니다. 그죠? 근데 일정 시점, 이게 아닙니다. 유량이지, 저량이 아닙니다. 저량. 스탁. 요거는 뭐냐면은, 저량은, 요건데, 하여튼 간에, 일정 기간이지, 일정 시점이 아닙니다. 유량의 개념이지, 저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요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노동수요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의 양, 노동의 양, 고용의 량, 노동수요량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수요는 뭐라고요? 유량이다. 아시겠죠? 유량이다. 1번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상관 2번.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그 양이 결정된다. 즉, 노동수요자는 누굽니까? 기업이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 누가? 기업에서. 회사 사장님이. 부인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수요의 특성. 자, 특성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어느 빵집에 직원이 10명 있는데, 이 사람이 10명이서 뭐, 똑같이, 이게 항상 경쟁은 가정. 그 조건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학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쟁하고 뭐라고요? 실무가 아니라 가정하에,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한다. 직원이 10명인데, 한 명당 임금이 똑같이 200입니다. 아시겠죠? 예, 200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맛있는 큰 빵을 하루에, 예를 들어갖고, 100개씩 만들어 가져가자고요.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100개 만들면은 아침과 저녁 퇴근할 때까지 정확하게 팔립니다. 그죠? 근데 실무 가보세요. 어떻게 직원들이 전부 다 월급이 같냐고요. 틀리잖아요. 어떻게, 뭐, 출근 시간부터 해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100개가 딱 팔리냐고요. 좀 더 팔릴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정하에. 그런데, 이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립니다. 몰리니까, 퇴근 시간에 아니라 점심만 먹고 나오는데 다 팔리는 겁니다. 직원들 놀아요. 그러니까, 오노 같은 경우,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더 고용할지라도 빵을 그날 퇴근할 때까지 더 팔려고 할 겁니다. 왜? 팔면 남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0개만 더 만들어서 150개를 팔면은 딱 맞겠다 싶으면은 한 명당 평균 10개니까 직원 5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에서 다시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 빵을 사 먹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막 경쟁입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와서 생산량을 증가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왜? 그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상품, 빵에 대한, 그래서 뭐 상품에 대한 쓰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다시. 상품에 대한 빵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오너는 대표는 빵의 생산량을 증가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빵의 생산량을 증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고용량, 노동수요량 이거죠. 노동수요량을 증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동수요 줄임말입니다. 노동수요는 노동수요량, 고용량 요겁니다. 결국 뭡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결국은 노동수요로 파생됐고요. 노동수요를 유발시켰고요. 또는 노동수요는 곧 빵을 직접 내 손으로 수타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뭘로? 기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뽑으면 똑같이 기계도 필요해. 그러니까 노동과 기계가 결합한다. 그래서 결합수요. 그래서 그 덕에 기계도 산다 그 말이죠. 왜? 기계가 필요한 거라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라고요? 첫 번째 파생수요 또는 유발수요, 세 번째 또는 결합수요 수요라고도 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곧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노동 수요의 특성. 1번 노동은 사람이 일하는 노동은 최종 소비의 대상이 되는 최종 재화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노동에 내가 만든 어떤 상품이 최종 재화죠. 그 최종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다. 우리가요, 이제 좀 계속 배우겠지만,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 요소는요, 우리가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은, 기계. 그러니까, 노동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 장, 두 장 넘겨가면 뒤에 나와요. 여기 그 6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인데, 그 다른 생산 요소가 바로 우리는 뭐라면 자본, 그래, 자본. 그래서, 물건을 찍어내는 생산하는 요소는요,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자본은 뭐 자본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기계를 통해 하기도 하고, 사람이 먼저 하다가, 야, 이제 사람 손까지 부족해, 기계 하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노동이지만 자본은요, 장기적으로 갈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 말고 자본은 기계지만 노동 말고 다른, 그래서 자본은 다른 말로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원래 노동이 사람이 하는 건데 나중에 장기적 갔을 때 그때는 기계인 자본으로도 바로 다른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 그 외에요. 생산 요소 그 외에 노동, 자본, 경영, 토지 많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안에서는요. 노동하고 자본 요 두 가지만 있다는 걸 전제하여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노동 아니면 자본이야. 노동 아니면 기계예요. 단기적으로는 기계입니다. 사람. 우리가 일할 때, 이걸 좀 더 할 사람 뽑아요. 그러면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아도 안 돼. 임금이 너무 많아. 아예 이참에 그냥 기계사. 기계는 바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동은 최종 소비의 대상이 되는 최종 재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최종 재화에 최종 재화 상품이죠. 생산에 투입되는 뭐라고요? 생산 요소이다. 두 번째,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요거죠. 요거 아까 요거 하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노동 수요를 뭐라고요? 파생시켰다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파생수요다. 요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파생수요이다. 파생수요가 뭐냐? 최종 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해서 아까 케이크, 빵이 수요자, 빵을 사 먹는 사람에 의해서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되는 것이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의존한다 그 말이죠.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생산 요소인 노동은 그 자체에 대한 소비가 아닌 최종 재화에 대한 소비로부터 파생되는 뭐라고요? 유발수요이다. 또 유발됐다. 유발수요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 수요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즉 다른 생산 요소가 뭡니까? 자본이요. 자본, 기계요. 그러니까 기계, 자본에 대한 수요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결합 수요이다. 즉 노동 수요는요. 즉 빵을 찍어낼 때 이거 빵은 기계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 뽑으면은 그 사람이 일할 기계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번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동 수요는 기업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부임자 측에서 쓰는 용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같이 봅니다.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노동 수요. 일할 사람을 뽑고 싶은데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많이 뽑을 것인가 적게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 누가? 기업에서. 누가? 사용자가.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말입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노동의 가격입니다. 뭐라고요? 노동의 가격. 이건 읽어봐 주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임금이 임금. 그죠? 보세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감소해요. 노동수요. 요 감소. 노동수요는 노동수요량, 고용량 같은 말입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노동수요의 증가, 많이 뽑냐 적게 뽑냐 결정 요인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이게 뭐죠? 방금 했잖아요. 방금. 이게 뭡니까? 자본, 기계, 자본, 기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여기 노동이 먼저고 단기적, 자본 얘기, 기계 얘기 나올 때는 장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너예요. 사용자예요. 일할 사람이 모자라요. 먼저 몇 천만 원짜리 기계 사기 전에 사람한테 뽑아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뽑아놓고 하다 보니까 임금이 너무 올라. 그럴 바에는 아예 기계 사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장기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계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게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달래.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냥 사람 쓰자. 그러니까 기계값이, 자본의 값인 기계값이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만약에 높으면은 기계 대신에 사람 뽑아.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만약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떨어지면 야, 이참에 기계 사. 그러므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요거는요, 방금 제가 요거 할 때 설명했잖아요.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죠? 네. 빵에 대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빵이 안 팔려, 안 먹어, 재고가 쌓였어요. 그때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의 생산성입니다.
자, 생산성은요, 다른 말 하면 이겁니다. 숙련화, 숙련공이냐. 자, 생산성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오니까 일을 너무 잘해.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는 숙련공.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한 30개 할 거, 이 사람은 50개 해. 그죠? 보통 사람이 50개 할 거, 이 사람은 100개 해. 그러면 50개 하는 사람 2명보다 100개 하는 사람 1명이 나아요. 자, 50개 하는 사람도 200. 그러면 200, 200, 400이잖아요. 그럼 100개 만든 사람은 200개나 오히려 300을 줘. 300을 줘도 비용 면에서도 더 낫다 얘기죠. 그 사람은 돈 더 받아 좋고 나는 오히려 100만 원 줘야게 좋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노동자는 임금을 더 받지만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생산성이 하락될수록, 그저 숙련공이 아닐수록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생산기술. 그렇죠? 생산기술이 자동화될수록, 향상될수록 모든 것들을 사람 대신 누가 한다? 기계가 한다. 그러므로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얘기죠. 5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은 천천히 보는데, 먼저요, 다음 중 노동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 또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하면은요, 정답 어디 있느냐? 노동수요니까 정답은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딱 5가지야. 얘는요, 1차, 2차 다 잘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둘 다 하느니 먼저 하는 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노동 공급도 하겠지만 그래서 비교해서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은 설명은 방금 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노동의 수요 곡선인데 곡선이 이거 달라고 했죠, 그죠? 이 곡선은 이제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를 우리가 거기 쌍가루 1번 보시면 그 맨 끝에 보세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쌍가루 2번 맨 끝에 보시면 노동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1번에 양자가 있고 쌍가루 2번은 양자가 빠졌는데 요것은 이제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프를 내가 여기 적어 놓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냥 한번 쓰면서 강의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내가 뺐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1번. 요거 1번.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변화 있습니다. 요거 뭐냐? 요겁니다. 그래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 노동수요량에 오는 노동수요량 요겁니다. 요 그래프는 똑같아요. 일단은 그래프를 본다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이제 A고 요것도 이제 A입니다. A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 W고 여기는 L 레이버 디맨드 WL 됐죠? 이럴 때 임금이 올라가면은 여기 임금이 여기 W 제로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어때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량은 일단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B 임금이 하락하면 C죠. 그죠? 증가죠. 그러니까 A에서 B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A에서 C로 갈 수 있다. 요건 뭐냐? 바로 A점에서 B점으로 A점에서 C점으로 즉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A에서 B, A에서 C 즉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 수요 곡선, 노동 수요 곡선상에 뭐라고요? 점의 이동이요. 점의 이동. A점에서 B, B점에 A점에서 C. 그러니까 W1에서 뭐 W1으로, W1에서 뭐 W2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요, 무조건 임금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중에서 뭡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요 하는 요 그래프예요.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A에서 B점으로, A에서 C점입니다. 반드시 임금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임금의 변화. 노동 수요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량자가 빠진 노동 수요의 변화, 노동 수요량의 변화, 노동 수요의 변화. 요건 뭐냐? 얘는 한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이지만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얘는 1번이 여기라면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있죠? 요거 네 가지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것은 요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2, 3, 4, 5니까요. 얘는 임금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임금의 변화가 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임금의, 여기에서 임금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임금의 변화가 아닌 나머지 2, 3, 4, 5 이것들의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임금의 변화니까 위로나 아래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하지만 보세요. 임금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분명히 봐요. 이렇게 여기가 L1이면은 제로면 L1 같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경우냐? 잘 보세요. 그러면 임금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봐요.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이다. 기계값이 임금이 안 오르더라도 기계값이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가면 기계 못 사, 노동수요량 증가하잖아요. 반대로 기계값이 싸면은 기계 사, 그때는 왼쪽이죠, 왼쪽. 그죠? 여기. 이제는 이제 L2 가죠, 그죠? 그러니까 A점에서 뭐예요? 이렇게 B점으로 증가, C점으로 이렇게 감소,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말 빵을 사 먹으니까 노동 수요량은 증가, 안 사 먹으면 재고 쌓여 감소.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가 전혀 없이 다른 결정 요인으로 변할 때는 바로 뭡니까? 노동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임금의 변화는 노동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데 임금이 아닌 다른 2, 3, 4, 5 노동수요의 결정 요인의 변화는요. 바로 점의 이동이 아니라 노동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멈춰있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A에서 B, A에서 C. 이게 바로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왼쪽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얘가 나와요, 얘가.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 내용이니까. 하지만 비교해서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그럼요? 자, 1번.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증가한다. 즉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임금 및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곡선상의
변화라는 점이다. 이걸 바로 우리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2번. 상품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 이외의 결정 요인 1번 빼고 2, 3, 4, 5 가로 안에 그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의 생산성, 생산 효율 이것들이 임금 말고 다른 결정 요인들이 변화하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 이외의 결정 요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요거 설명했기 때문에 요걸로 계속 이어간 겁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왜? 임금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지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뭐라고요? 노동량 빼고 노동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원하고 난 다음에 노동 수요 탄력성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너무 또 제가 또 판서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까지 모자라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